심전도 분석과 치료 기본편 3부 부정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정맥이라고 하면은 규칙적인 동성 리듬을 제외한 모든 리듬을 말하죠. 일단은 이제 규칙적인 동성 리듬이 있으면은 그 아래에 있는 서맥, 그 다음에 빈맥, 아니면은 조기 박동 같은 것들, 혹은 심박수가 빨라져야 되는데 빨라지지 않는 뭐 심박수 변동 부전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부정맥에 이제 해당하게 되고, 부정맥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심장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에도 흔히 발생되고, 예를 들어서 PBC가 두세 개씩 지나가는데 이걸 노티해야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은, 보통은 이제 부정맥 접근 시에는 율동에 집중하고 하나의 사건은 인식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는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이제 거기 임상에 있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왜 노티를 안 하냐, 왜 이거를 그대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노티를 일단은 뭐 전달이라도 띄워놓는 게 그나마 일단은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사실 긴급히 할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 해가지고 문자로 전달만 해두는 것도 괜찮고, 파형만으로 이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런 건 아니고, 환자가 정말로 어떤 위험도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부정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정맥의 이름보다는 아무래도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정맥을 검사하는 방법은 저희가 많이 배웠을 겁니다. 심전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홀터 모니터처럼 이제 오래 시행해가지고 잡아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건 기록 심전도라고 해가지고 이상을 느낄 때 단출러서 그 시점만 하거나, 삽입형으로 해가지고 더 긴 시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 와치 많이 쓰시죠? 웨어러블 심전도, 아니면 운동부하 검사거나, 그 다음에 미주증명서 실신 검사를 할 때 기립경 검사, 아니면은 심초음파 검사를 해서 심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거나, 이제 아예 심장 내부에서 회로를 찾는 전기생리학 EP 검사 같은 경우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은 넘어가고, 증상이 있을 때 기록하지 못하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을 때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심전도, 그냥 저희가 찍는 11리드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이 아니면 지나가 버리니까 못 잡기는 합니다. 뭐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니터로 계속 이제 보고 있기도 하고, 그 기록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12유도는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그 지도를 그릴 수는 없어가지고 조금 제한적이긴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의 기초로 이제 비정상 자동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맥이 이제 생기는 원인들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는 비정상 자동능입니다. 일단은 자동능이 아예 저하가 돼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동결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부 조직에서 이제 박동을 발생시키는 그런 상태이고, 생존을 위해서 박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제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동능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능이 증가되는 경우, 아예 자동능 자체가 이제 항정되거나, 자동능이 없는 심근세포는 거의 자동능이 없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손상을 입으면은 자동능이 막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안에 칼슘이 막 차 있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동능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능이 생기는 이런 증가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보통 비정상 자동능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이거의 특징은 점차적으로 심박수가 빨라진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라는 이제 웜업과 쿨다운의 이제 형태를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다면 기전을 유추할 수가 있죠. 이거를 유추하는 이유는 나중에 치료를 할 때 어떤 원인이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트리거 액티비티, 방아쇠성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조기 후 탈분국이 있고, 지연 후 탈분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기 후 재분국 중에 일단 자극이 들어가지고 탈분국을 일으키는 경우, 특히 롱 QT
큐티가 길어가지고 재분국이 아무래도 이제 오래 일어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재분국 분산이 이제 막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하나 끼어들면서 이제 갑자기 부정맥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 TDP 특히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지연 후 탈분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재분국 후에 다시 흥분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칼슘이 너무 안에 많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지연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탈분국하는 그런 경우들. 이제 보통 디곡신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억제해서 칼슘을 안에다가 모아놓죠. 그 다음에 카토콜라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심실 이상박동이 생깁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서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것은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디곡신도 많이 쓰고 카테콜라민, 특히 승합제 같은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 승합제가 참 부정맥을 많이 일으킵니다. 디곡신도 부정맥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산증인 상태, 고칼륨 혈증인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승합제의 효과도 떨어집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여러모로 돌려야 된다라고 이제 그냥 말씀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전도 이상, 특히 그 중에 재진입, 회귀입니다. 리엔트리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일단은 한 곳에서는 느리게 전도되는데 한 곳은 빠르게 전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고 마주쳤다가 이렇게 가다가 마주쳤다가 그러다가 얘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로가 생깁니다. 돌다 보면은 얘가 그냥 멋대로 계속 돌면서 여기도 계속 이제 위아래로 계속 자극을 만들어 가지고 탈분국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딱 그 타이밍이 맞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갑자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끝나고. 아까 웜업과 쿨다운과 달리 이제 갑자기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 그러면 이 회로를 끊어버리면은, 전도 속도를 바꿔버리면은 이 회로가 돌다가 어떤 전도 속도의 바뀜에 따라서 회로가 끊겨버리겠죠. 그래서 전도 속도를 바꿔버리자, 회로를 끊어버리자, 아데노신 보통 많이 주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실 결절 안에서 이제 그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부전도로와 방실 결절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심근경색의 흉터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미세하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심망세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든 일단은 이렇게 전도 속도가 다른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생길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 약제인데, 아무래도 부정맥 약제는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양리학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뭐 그래프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임상에서 많이 쓰는 것들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1A군 약제 잘 안 보입니다. 1B군 약제 보통 리도카인, 저희가 흔히 아는 마취제로도 쓰지만 심실 빈맥 같은 데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방 부릉기와 심실 부릉기가 다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심실에만 유효합니다. 심방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심실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리도카인은 심실 부정맥에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C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탐보코라고 해가지고 프레카니나이드라는 약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심방과 심실 둘 다 작용을 하면서 동률동을 유지합니다. 보통 이제 클래스 1 약제는 동률동을 유지하는데, 이제 이 클래스 1C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심질환에서는 금기입니다. 이제 캐스트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이 스터디에서 요 PBC가 너무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에서 한번 치료를 해보자 라고 했더니 요 약제를 쓴 겁니다. 이 군에 있는 약제를 썼더니 오히려 그 치료를 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더 올라갔다. 그래서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구조적 심질환이 없다면은 사용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런 동률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쓴다. 여기서 한 가지 말해놓고 싶은 거는 동률동을 유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심박
심박수를 유지하는 건 다릅니다. 심박수가 유지가 된다는 건 60에서 100회로 유지가 된다는 거고, 동율동을 만든다는 것은 정상 리듬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정상 리듬을 만들겠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서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베타2, 베타 차라는 제, 클래스2, 베타 차라는 제입니다. 이거는 심박수를 조절하게 되죠. 근데 심박수를 조절하는데 이게 세대가 제네레이션 1, 2, 3 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제네레이션 1 같은 인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넌 셀렉티브 해가지고 베타 차단을 그냥 1이든 2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제네레이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1 차단에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둡니다. 근데 베타 제너레이션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다른데, 딜라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알파 수용체까지 차단해서 혈압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베타2도 차단되기 때문에 기관지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네비레트 같은 약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산화질소 요거를 이용해서 혈관 확장을 시킵니다. 대신 베타 차단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이제 혈압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나 이제 심박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추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고, 라베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파 차단 효과가 있어가지고 일단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보통 이 라베탈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NS 환자들, 신경외과 환자들이 혈압을 조절할 때 일단 PDP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뭐야? 니카르디핀이라는 일단 여기 이런 클래스 4 약제를 씁니다. 클래스 4 약제를 쓰는데 이 상황에서도 요거를 이제 10cc 올리다가 안 되면은 하트레이트도 높다 하면은 특히 라베신이라고 해서 라베탈로를 이제 같이 씁니다. 예, 라베를 같이 써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합쳐서 혈압을 조절하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클래스 4 약제로 가겠습니다. 클래스 4 약제 같은 경우에는 칼슘 통로라든지 AB 노드에 영향을 줘가지고 똑같이 심박수를 조절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심박수를 조절하고, 베라파밀이라든지 딜티아젬 같은 이제 약제가 있고, 방실 전도를 억제하는 그런 약입니다. 사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넌 DHP 약제라고 해가지고 보통 심장에 많이 작용을 하고, 칼슘 억제제지만 DHP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디핀하이드로핀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요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심장 작용보다는 조금 더 혈관 확장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항고혈압제 니카르디핀, 니페디핀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쓰고, 특히 아니면 니모디핀 같은 경우에는 SAH, 그러니까 지주막을 치료를 해가지고 뇌혈관 경련, 이 지연성 뇌혈관 경련을 방지하는 효과로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는 심박수를 조절한다. 그리고 클래스 1과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동율동을 만든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래스 3는 칼륨의 유출을 막는 겁니다. 칼륨의 유출을 막고 조금 다른 기능들도 이제 보통 가질 수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그냥 나눠 놓는 겁니다. 이제 베타 차단 효과도 가지고 있는 소타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TDP 위험도 크고 승인에 따라 축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고, 특히 아미오다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미오다론인데, 아미오다론은 사실 솔직히 여기 클래스 1, 2, 3, 4를 전부 다 가진 더티 드럭입니다. 해가지고 부작용이 조금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뭔가 잘 안 되는 조절이 안 되는 어떤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을 이용해서 심박수와 그 다음에 동율동 전환을 같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화학적 동율동 전환이라고 하죠. 그거를 같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효과,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오다론이 특히나 중요하고, 아미오다론을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OD100에다가 한 앰프를 섞어가지고 일단은 로딩 10분간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6앰프를 OD500에 섞어가지고
줄여가지고 30cc/h부터 그 다음에 10cc/h로 다시 8시간 주다가 10cc/h로 줄이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정형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아미오다론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부작용이 이제 심하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이제 심하기 때문에 심근염 아니면 광과민성, 특히 간독성, 갑상선 이상, 피부 변색 같은 거, 청회색으로 이제 변할 수가 있고, 특히 폐섬유화증,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날 수 있어서 체스트 오브 엑스레이를 팔로우하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이제 이미 폐섬유화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다론을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다른 약제를 쓰기도 하고, 특히 경구약제나 주사제 같은 경우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경구약제 같은 경우에는 맥박 조절에 조금 더 이제 효과를 주고 이온 통로에 영향을 줘가지고 일단 효과도 조금 며칠 걸립니다. 주사제 같은 경우는 맥박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혈관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동밀도 전환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이제 화학적 전기적 동율동을 시도할 때 아미오다론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클래스 5 같은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전으로 쓰는 것들, TDP에 마그네슘을 쓴다든지 디곡신으로 방실 전도를 감소시키고 그런다든지 아데노신, 특히 방금 말했던 회기 기전 그런 것들을 끊기 위해서 아데노신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부정맥에 마법같이 드는 약제는 없다. 항상 부정맥의 그 부작용에 주의해라 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부정맥 기초를 알아봤고 정상 율동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정상 동조율이라는 것은 일단은 보통 분당 60회에서 100회 사이의 규칙적인 율동들은 보통 정상 동율동입니다. 피파의 정상 엑시스, 피파가 엑시스가 축이 정상이다. 그 다음에 피파 모양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PR 간격도 일정하고 정상이고 분당 60회에서 100회다 라고 하면은 정상 동조율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피파 엑시스는 이제 리드 1과 리드 1 이쪽 방향을 보는 것과 리드 AF 이 방향을 보는 것을 통해 이제 각도를 이제 잴 수가 있기는 한데 뭐 그냥 리드 1에서 이제 업라이트 하고 그 다음에 AVR에서 인버티드 하면은 그냥 정상 멈추어 있겠거니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시 일단 보통은 이제 끊임없이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동이 계속 완벽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인 심박수 변동 HRV라고 하는데 이게 없다면은 자율신경 이상이나 심장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도 이제 검사 받으면은 이런 거 이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지 검사도 이제 받고 하죠. 아무튼 1편에서 이제 집었듯이 10분 정도 모양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듬만 따져놓고 보았을 때는 동율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전도 모양은 지금 이렇게 다양하지만 리드 2에서 봤을 때와 다르게 심전도 리드 3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잘 예쁘게 보이죠. 해가지고 이 시간적 간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QRS가 어느 게 QRS인지 잘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리드 2가 더 율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유도는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을 해줄 수 있고 이제 리듬만 지금 보고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서 리듬만 보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심비대라든지 심근 허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분해하고 확인을 하는 게 심전도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생긴 리드 2를 보고 있다면은 심전도 분석이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유도가 다 있어야 더 쉽고 안전하게 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맥이긴 하지만 정상율동으로 이제 간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동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피파나 PR 간격이 일정하긴 한데 뭔가 RR 간격이 조금 흔들린다.
AP처럼 보이긴 하는데 피파는 다 보이고 PR 간격도 다 일정하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동부정맥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호흡에 따라서 호흡기 인스피레이션을 하면은 하트레이트가 인크리즈 된다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호흡성인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보통은 부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는 보통 비정상이고, 그다음에 경미한 동서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정상 일동 범주로 넣습니다. 서맥 자체 증상, 서맥 자체보다는 증상과 지속성에 치료를 결정하는 거지, 경미하면은 그냥 정상 정도로 봅니다. 항상 치료는 동반 증상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맥이지만 정상일동으로 보는 다른 동결절에서 이제 시작되지 않는 리듬이 있는데, 일단 이소성 심박 리듬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관정맥동 율동이라고 해가지고 하부 유도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피파 방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모두 위험하지는 않고, 이렇게 율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닥 치료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주심박동기라고 해가지고 심방에서 예를 들어서 동결절에서 이제 방시결절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기서도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하다 보니까 피파라든지 PR 간격이 다른 3개 이상 다른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유주심박 조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빈맥인 경우에는 이제 다소성 심방 빈맥이라고도 하고, 다소성 심방 빈맥이라고 하고, 뭐 PAC가 다양하게도 돌아다닌다 싶으면은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다 일단은 이 정상 율동이라고 하는 거는 60에서 100회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상에서도 보이긴 하는데 보통 미주신경이 긴장도가 높거나 디곡신, 또 디곡신이죠. 뭐 디곡신에서도 유발이 가능합니다. 대개는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엉망으로 보이면은 보통은 유주심박 조율기 아니면은 다소성 심방 빈맥, 그 다음에 아예 AP가 안 보인다. 그럼 AP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기박동, 이제 조기박동으로 넘어갈 건데, 조기박동이 보이면은 다 이상한 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박동은 사실 정상인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특히 예를 들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못 잡고 뭐 이제 술, 담배, 카페인 다 하면은 생기곤 하고,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PAC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이 없는 사람 에게서도 흔히 관찰이 많이 됐었고, 홀터 모니터에서 PBC는 1에서 4%, 그 다음에 일반 심전도로, 홀터 모니터로는 40에서 75%, 75세 이상에서는 69%,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굉장히 흔한 이제 조기박동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하나가 보인다고 해가지고 솔직히 중환자실은 홀터 모니터 그 이상으로 오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박동을 이제 보면서 PBC가 한두 개 이제 지나가면서 보인다고 해도 뭐 정상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박동은 처음 생겼는데 아닐 경우도 있는데, 이탈박동이라고, 예를 들어 서맥이 있을 때 특히 PBC처럼 생긴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피파는 없는데 이제 좁은 QRS가 지나가는 정셔널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하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니까 억제해버리면 안 됩니다. 심실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다 억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심실 빈맥이 아니라 심실성 리듬을 보고 있는 거고, 서맥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조기박동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심방 조기박동입니다. 심방 조기박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양이 유도마다 다르다는 것은 알았고, 조기박동이면 PR 간격이 이제 달라진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전도계로는 잘 갔으니까
QRS는 좁게 나타날 것입니다. QRS는 좁게 나타날 것이고, 동결절 같은 경우에는, 동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방에서 조기박동이 일어나면은 여기를 얘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고 리셋이 됩니다. 얘가 한 대 얻어먹고 리셋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면은 원래 PP 간격보다 빨리 나오게 됩니다. 이게 비보상성 휴직이라고 하고, 원래 PP 간격이라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이 PAC가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PP 간격이 빨리 나와버렸죠. 빨리 나와버렸죠. 이때보다. 그래서 비보상성 혹은 비대상성 휴직이라고 하고 non-compensation paus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갑자기 PAC가 나오면 얘가 생각보다 척을 많이 합니다. 어떤 척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PAC가 갑자기 나오면은 이제 얘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 전기 전도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나와 가지고 얘가 이제 회복이 안 됐는데, 얘네들이 회복이 안 됐는데, 특히 우각이 조금 느립니다. 회복이 안 됐는데 갑자기 PAC가 생겨버렸다. 그러면은 우각까지는 안 가고 좌각으로만 해서 이제 우각 차단 같은, 우각이로 안 가니까 우각 차단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약간 조금 QRS 간격이 넓어 보이는 그런 QRS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위 전도라고 합니다. 어버런트 컨덕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APIP 같은 경우에 특히 그 경우에는 피파가 이제 계속 언제든 이제 지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PPC 같은 게 보인다면 혹시나 어버런트 컨덕션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각 차단 형태면은 일단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진짜 PPC도 일 수도 있죠. 그리고 너무 빨리 나온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응기에 걸쳐서 이제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현전도, 아예 못 나올 때, 그럴 때는 불현전도라고 해서 컨실드 컨덕션이라고 하고 방실 차단인 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척을 많이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는가 라고 하면은 이게 증상이 PAC랑 함께 있고 삶의 질이 훼손되면은 그러면은 줄여볼 한번 요양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실접합부 조기박동입니다. 보통 정시간으로 인해 라고 하면은 일단은 피파는 없는데 일단 QRS가 좁은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 요거를 이제 방실접합부 조기박동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방실 결절에서 만들어진 자극이 심실로 전달돼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파가 없고, 피파가 있더라도 역행해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QRS 안에 숨거나 QRS 바로 앞 혹은 바로 뒤에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는 보상성 휴지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동결절이 이제 박동을 하고, 얘는 거의 잘 때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자기 페이스대로 박동을 만들고, 보통 흔히 자동 증가 때문에 이제 발현을 하게 됩니다. 얘도 편의전도는 사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고, 단복적인 이제 섬액이나 실신이 동반되면은 그때 이제 언더라인 사이너스 디스펑션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실조기 박동입니다. 심실조기 박동인 경우에는 일단 선행하는 피파 없이 넓은 QRS 박동이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심실조기 박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이상한 형태로 심실에서 일어났으니까 아무래도 재분극이 다르겠죠. 좀 달라지겠죠. 그 타이밍들이. 그러니까 ST 변화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ST 변화가 생기고 보상성 휴직입니다. 피파를 동결정을 때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셋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결절은 알아서 자기 리듬대로 그냥 리듬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PP 간격대로 그대로 이제 나옵니다. 이래서 보상성 휴지기라고 하고, 보통 뭐 2대1로 나타나면 2단맥, 3대1이면 바이제미니, 트레이제미니, 쿼드레제미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연속으로 2개가 나온다. 커플렛 3개가 나온다. 트리플렛
여기서부터는 보통 VTEC, 짧은 VTEC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3개 이상 나온다.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나오면은 살보라고 하긴 하는데 보통 PVC 런이라고 합니다. 이제 NSVT라고 해가지고 Non-Sustainable 이제 VTEC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렇게 하기에는 너무 짧고 말이 어려우니까 보통 PVC 런이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임상적으로는 흔하기도 하고 환자가 불편해하면은 그때 이제 증상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캐스트 스터디에서 일단 심근경색을 잃은 환자에서 PVC를 치료를 하려고 했더니 사망률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치료를 하려고 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급성 MI나 구조적 심절환에서 반복적이고 다양성의 피형시가 이제 일어난다면은 심근이 이제 불안정하다는 거를 시사할 수는 있지만 조심은 해야 됩니다. 특히 뭐 너무 많으면은 심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 심박수에서 15%, 20% 넘을 때, 그러니까 PVC 버든이라고 해가지고 PVC가 얼마나 양이 많은가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을 때 이제 치료를 했더니 좌심기능이 호전됐다는 보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치료를 이제 해볼 수도 있고 하기는 한데 굳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위험한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도 PVC가 일어나면 심신세동도 일어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선생님들은 너 PVC 시작하는데 노티 안 해? 이러면서 욕을 엄청 보고 노티를 하면 또 의사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어요. 라고 이제 그냥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정맥에서 치료해서 기억할 거는 부정맥 자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지 필요시 동일동으로 그래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겁니다. 이제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정맥이 이제 증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고 따로 이제 뭐 처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부정맥을 잡겠다고 오히려 항부정맥제를 때려 넣다가 더 안 좋은 효과를 이뤄낼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예를 들어서 정상심장이었고 수술 중에서 갑자기 많이 나눴다 이러면은 수액을 혹시 너무 과도하게 해줬나? 아니면은 수액량이 적고 출혈도 있어가지고 저혈량 때문인가? 폐동맥 협착증 생겼나? 전해질균형, 저산소증,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잡겠다고 항부정맥제를 때릴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겠죠. 뭐 VTEC이라도 나타나면 치료를 해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원인을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배울 때 위험 상황이라면서 시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래서 PVC만 나오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분 동안 6회 이상, 뭐 여러 가지 모양, 3가지 이상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 아론티인 경우, 옛날부터 이제 워닝 아리드미아로 해가지고 강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성 MI 초기에는 실제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정상인 경우, 정상 심장이거나 이제 무증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지속성 VTEC조차 일단은 양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치료보다는 구조적 심기란이나 심기능을 먼저 확인한다. PVC가 좀 지나가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군요 하고 뭐 에코 한번 내볼게요. 심전도 한번 찍어볼게요. 뭐 심근 효소 한번 나가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의사들이. 그 다음에 급성 MI나 구조적 심질환이 실제로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VTEC이나 VPB. 하지만 PVC를 억제하려고 했더니 캐스트 스터디에서 사망률 증가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어떤 문제가 이제 그 해결돼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요시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말했던 그럼 요 기준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냐라고 하면은 아론티는 아무래도 지금도 위험은 심하긴 합니다. 아론티 같은 경우에는 재분그 조기
후 탈분극 그 기전을 통해서 일단 VTEC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위너를 신호긴 하고 3개 이상 연속 이거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이제 증상이 지속되고 이게 지속되면서 증상이 있고 혈역학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하면은 그때 이제 보는 거지 뭐 이걸 연속으로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다형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특히 뭐 허혈, 전해질 불균형 아니면 카테콜라민 또 카테콜라민이죠. 승합제 이런 것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또 원인을 치료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잦은 PBC 같은 경우에 숫자만 6개면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에는 버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제 많이 퍼센트가 나타나는가들을 봅니다. 그래서 증상이라든지 이젝션 프랙션이라든지 기저질환 이런 것들을 더 보지 횟수로만 다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C 자체보다는 환자 상태, 기저 심질환, 지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중요시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당황하지 말고 PBC만 인지하고 노티는 해놓고 그래서 맥락을 같이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빈맥성 부정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빈맥성 부정맥을 이제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심방성 부정맥들이 있고 방실 접합부성 부정맥이 있고 심실성 부정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실 의존성 문맥 중에서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PSVT 저희가 흔히 말하는 PSV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동빈맥입니다. 동빈맥, 사이너스 타키카디하고 일단 통결정 자동 증가나 뭐 회기 경우에 이래 가지고 일단 발생하고 보통 자동 증가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냥 빠른 겁니다. 그냥 빠르고 보통은 생리적 요구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죠. 이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병적인 게 아니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빈맥 치료의 원칙은 동결절에 억제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조 조건을 이제 교정하는 것,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지 이제 된 부정맥을 치료하는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백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라지면은 이런 식으로 큐레스 높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심낭상추를 배웠다고 그러면 이것도 심낭상추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꼭 심낭상추는 아닙니다. 그냥 너무 빨라가지고 큐레스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티파와 피파가 겹칠 수도 있고 심방 SD 분절은 심방 재분극에 의해 가지고 약간 하강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약간 빈맥이 있다 보면은 약간의 허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합니다. 뭐 사실 이제 하트레이트가 이제 빠르다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140 미만을 보겠다 160 미만을 보겠다 120까지는 보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보통은 사실 최대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 얘를 220에다가 이제 빼는 면은 이제 최대 심박수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꼭 이거에다가 맞춰가지고 이제 그 타겟을 정하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기저 질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어떤 심박수에 따라서 더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가 아니더라도 더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보겠다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그냥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이제 옵저베이션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보상 반응을 막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렇게 하트레이트가 먼저 이제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이제 다른 게 있진 않은가, 혹시라도 septic샥의 증거는 아닌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이제 자꾸 리듬을 원인이 뭔지를 봐야지 자꾸 리듬을 이제 숫자로 치우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심방 빈맥입니다. 심방 빈맥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한 심방 포커스에서 계속 그 자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둔결절은 자꾸 리셋돼가지고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계속 얘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PBC가 계속 똑같은 이제 율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특히 이제 아무튼 자동능의 증가가 보통 원인이니까 웜업과 쿨다운이 특징이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이것 때문에 지속이 되면은 심기능이 저하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을 교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 속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아무래도 빈맥이니까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카테터 어레이션도 이제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보통 이렇게 잘 보면은 이제 중환자실에서 자주 쓰는 약물이나 상황이 다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차단을 동반한 심방 빈맥입니다. 보통 다르게 생긴 피파가 계속 QRS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빠지는 겁니다. 방시 결절을 다 지나가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실 전도 차단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빠른 자극에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방시 결절에 거름망 작용이 일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단 이제 약제를 쓰거나 이 방시결절에 병이 있다면은 블락이 더 심해질 수는 있겠죠. 특히 이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디곡신 독성, 디곡신을 쓰고 있다면 디곡신 독성에서 특징적인 평 중에 하나인데 심방에서 이제 자동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AV 컨덕션은 이제 감소시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이제 칼슘을 이제 저장시켜 놓으니까 자동성이 증가합니다. 자동능이 증가하고 미주신경은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능 증가와 미주신경 억제가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부정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위에서는 이제 자꾸 내려오는데 AV 컨덕션은 감소가 되니까 차단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보통 치료하면 된다.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 하면은 카디오 컨버전을 하고 스테이블 하면은 그냥 항부정맥지 아니면 아보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디곡신입니다. 디곡신이 등장하면은 사실 이제 카디오 버전 같은 경우를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가 VP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디곡신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엔 다소성 심방빈맥입니다. 다소성 심방빈맥은 아까는 한 포커스에서만 일어났다면 이러면 다양한 포커스에서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커스에서 여러 가지 피파와 PR 간격이 생기는 3개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AP처럼 이제 RR 간격이 이제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RR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피파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처럼 생겼는데 피파는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원인은 COPD 같은 폐질환이 많고 저산소증, 전해질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카테콜라민, 또 카테콜라민 이런 폐질환 특히 폐질환이 많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나이가 많고 호흡기 관련 문제나 이제 그런 호흡 부전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런 리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교정하는 것이 이제 치료가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카디오 버전은 잘 안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심방 조동입니다. 심방 조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방 전체를 크게 둘러싸고 도는, 뭐 반대로 들 수도 있지만, 크게 도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큰 회기회로를 가지는 경우가 심방조동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번씩 돌아서 탁 치고 크게 한 번 돌아 탁 치고 하기 때문에 RR 간격은 일정합니다. RR 간격은 일정한 그런 좁은 QRS, PR 좁은 QRS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심방이 늘어나고 압력이 높거나 아니면 우심방의 질환, 특히 우심방, 좌심방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심실 흉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심박 흉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어날 수 있고 보통 2대 1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특히나 많습니다. 한 번 하면은 한 번 방식 결절해서 거르고 한 번 하면은 거르고 한 번 하면은 거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방식 결정에서 걸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번 하고 걸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심방 조동이 이제 보일 수가 있다. 보통 이제 심방 조동은 심방 세동으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특히 플로터 웨이브라고 이제 많이 배우죠. 톱날 모양, 이제 소우터 모양이라고 많이 배우는데 이 모양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방금 말을 했듯이 우심방으로만 도는 게 아니라 좌심방으로 돌 수도 있고 흉터를 통해서도 돌 수도 있고 그래서 특이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기다가 QRS 나와도 요렇게 생겼는데 이게 심방 조동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리드 2가 아니라 다른 유도에서 전형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꼭 전형적인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단 12유도 심전도를 찍어보는 게 특히나 좋고 그 다음에 16유도 심전도에서 잘 안 보였어도 심방 조동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도 있다. T파워 일단 T파워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T파워는 안 보이고 이제 P파워만 이제 보이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제 10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찾기 힘들다. 그 다음 그러면은 좁은 QRS가 특히 150회에서 유지될 때 아까 1대 2인 경우 정확히 2대 1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보통 150회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빈맥이 있는데 계속 150회에서 머뭅니다. 숫자가. 그렇다면 혹시 2대 1 정도인가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차단만 방식 결절에 차단이 있지만 않으면은 RR이 규칙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전도로라고 해가지고 10만과 16 사이의 길이 하나가 있으면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이제 250회 이상 아주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방식 결절 전도를 차단해버리면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데노신을 이제 주게 되는데 보통 이제 빠른 심방 빈맥에서 아데노신을 많이 줍니다. 아데노신을 많이 줬는데 그랬더니 이제 심방 조동으로 변했다라고 이제 막 간호 기록에 써놓는 겁니다. 사실 아데노신을 주는 이유는 요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회로를 끊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심방 조동 그러니까 방실 결절 전도를 늦춰가지고 이게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아니면 좀 더 빠르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났다 했을 때 방식 결절 전도를 지연시키면은 소우토가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진단용으로 지금 쏜 거지 요거를 쏴서 요거를 치료시키기 위해서 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심방 조동으로 변했다가 아니라 심방 조동을 확인한 겁니다. 이 말이 다릅니다. 자꾸 이제 요거를 줬더니 심방 조동으로 변했다. PSVT에서 심방 조동으로 변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지금 요거는 사실 심방 조동이었던 겁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쏜 겁니다. 진단을 하기 위해서 쏘면서 혹시나 PSVT였으면은 치료까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쏘는 거지 이거를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 치료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회로를 끊는 것이 치료가 맞기는 한데 이걸로 잘 반응을 안 합니다. 솔직히 얘는 약물에 크게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잘 약물로 치료하기 힘든 부정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블레이션을 해가지고 일단 아예 회로를 이제 끊어버리는 걸로 지져서 끊어버리는 걸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 하면은 이제 DCCV를 DCCV를 치고 아니면은 스테이블 하면은 심박수를 조절하면서 그냥 보거나 이제 리듬을 동일동으로 이제 한번 바꿔주는 방법들 어블레이션이라든가 뭐 이제 아미오다르
말은 뭐 써볼 수 있겠죠. 잘 안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항부정맥주로 독립을 만들기 쉽지 않은 친구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는 심방세동입니다. 심방세동 많이 들어봤죠? 이른바 절대부정맥이라고 해가지고 RR 간격이 일단은 일정하지 않고 피파도 안 보이고 그런 경우가 이제 심방세동에 해당되겠죠. 보통 원인은 나이가 들면 심방이 섬유화가 되면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좌심방 확장이랑 관련이 많고 해가지고 ICU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저산소증, 카테콜라민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또 헐리데이 하트라고 해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이제 심방세동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특히나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특히나 많고 처음 APB 생기면은 왜 생겼을까 먼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몸이 힘들면은 심방도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심번실 세동도 아니고 심방세동인데 왜 무서운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심방세동이 생겼을 때는 이제 여기서 아트리얼 킥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주고 있는 피가 조금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이젝션 프랙션이 여기 방출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혈압이 떨어지겠죠. 보상을 아직 못 해버리니까. 그래서 갑자기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ABP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방 반동을 생성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나가는 것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종종 심부전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은 여기서 계속 피가 머물면서 돌고 있으면서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48시간 이상 된 경우에는 이제 색전성 뇌졸중이 증가가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AFib 기록을 보면은 AFib RVR, AFib CVR 혹은 MVR 혹은 SVR이라고 써져 있는데, AFib RVR을 저희가 보통 이게 빈맥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심실 세동인데 Rapid Ventricular Response, 그러니까 심실의 반응이 빠른 경우, 이게 저희가 말하는 심방세동, 그 빠른 심방세동이겠죠. 심실 빈맥인 심방세동, 심방 빈맥인 심실세동. 그 다음에 정상 범위 60에서 100회를 유지하고 있다면 컨트롤드 되었다 혹은 노말이다 해가지고 CVR, MVR 이렇게 말을 하고, 느리다 라고 하면은 60회 미만으로 느리다고 하면 슬로우라고 하고, 이때는 AV 블락이 있어가지고 심방과 심실이 따로 움직이는 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원래 독리듬으로 돌려주면 되는 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심방세동의 치료는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항응고 치료, 증상 조절, 그리고 원인 이제 위험 인자라든가 기타 관리 같은 것들이 일단 이루어집니다. 특히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 언제 생겼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응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48시간 이상 지나면은 위험하다고, 혈전이 생길 수 있어서 위험하니까 이제 항응고제 치료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명확하면은 항응고요법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에코로 혈전을 배제한 후에 카디오 버전을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급을 유지 계속하는 거를 이제 권장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뭐 이제 기록 보면 CHA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요것들이 뇌졸중 위험으로 이제 을 결정하는 어떤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퍼머넌트 APB, 영구성 APB 생긴다면은 이제 항제를 이제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물어볼 수가 있겠죠. 뭐 나중에 이제 이게 사라졌으면 괜찮으면은 이제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보통 와파린을 먹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노악을 먹이고, 뭐
릭시아나 자레토 엘리케스 프라락사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듣는 것, 특히 뭐 릭시아나 자레토 엘리케스를 특히 많이 듣긴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의 류마티스성 스모프 혈처증, 기계판막 이 경우에서는 와파린을 씁니다. 한 가지 일단은 말해놓고 가고 싶은 거, 요 혈전이 생긴 심장에다가 카디오 버전을 치면은 혈전이 탕 하고 튀어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혈전이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고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으면은 혈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카디오 버전을 쳐야 된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MI처럼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램을 안 쓰느냐, 와파린이랑 아까 노악은 말했는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램은 안 쓰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둘이 기전이 다릅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항혈소판제와 이제 항응고제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상금맥 이제 질환 때 많이 쓰죠. 특히 이제 고압계입니다. 고압계로 해가지고 내 피가 손상되면은 이제 본베란트 인자가 이제 관여하는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 등은 이런 혈소판 기능 억제제 같은 경우를 사용해가지고 그 피브린이 이 혈소판 안정화에 이제 피브린이 관여하게 되나 방아쇠로서의 혈소판이 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반대로 심방은 저압계입니다. 저압계라서 피브린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피브린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유속이 저하되면 응고계가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트롬빈 형성으로 해서 피브린이라는 덩어리가 생겨납니다. 피브린이 여기서는 관여를 하지만 혈소판이라는 방아쇠가 했는데 여기서는 피브린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 칼사이드가 이제 촉진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그거를 항우요법으로 이제 조절을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이 크녹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압으로 피브린 혈전이 생기는 거를 조금 이제 막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응조와 항혈소판제 둘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증상 조절입니다. 증상 조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리듬 복귀가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유념해 둬야 됩니다. 레이트 컨트롤과 리듬 컨트롤 두 가지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심박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아예 동률동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보통 심박수를 조절하는 건 베타 블로커 아니면은 딜티아젬 뭐 디곡신 같은 경우 뭐 보통 클래스 2라든지 클래스 4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수직기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딜티아젬이나 베라페민은 피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칼슘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 수축이 조금 영향이 가겠죠. 근데 이제 디곡신 부전도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디곡신 같은 걸 쓰면은 방실결절이 이제 줄어드니까 디곡시 이렇게 부전도로 정도가 증가되니까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리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클래스 1 탐보코라고 했던 프레카이나이드라든지 아니면 언스테이블 할 때 아미오다론을 정주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제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와 리듬에 전부 영향을 주는 약제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정주를 하는 경우는 아큐트한 리듬 컨트롤을 할 때, 경구피오는 만성에서 유지나 재발을 억제할 때, 일부 레이트 보조를 할 때 이렇게 하긴 한데 부작용이 많기도 하고 만성 심방세동에서는 레이트 컨트롤이면 돼가지고 아니면은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 카디오 컨버전을 할 수도 있는데 혈전 위험이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응고요법과 혈전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장극 조절 시술과 냉근각 풍선 조절 시술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말을 할 것 카디오 버전이라고 했는데 이 아미오다론을 이렇게 해서 리듬 컨트롤을 하는 것 요거를 화학적 카디오 버전 화학적 전기적 제세동요법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랑 효과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전이 튀어나갈 확률은 똑같다. 그러니까 원래 달달달 떨고 있던 게 갑자기 확 뛰면은 혈전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률동이 전환되어서 심방세동으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면은 일단 레이트 컨트롤이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카디오 버전을 하면은 방금 말했듯이 혈전이 튀어나가니까 리듬 컨트롤로 동률동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화학적인 반응과 이 화학적인 방법과 정기적인 방법은 혈전 색전증 발생 위험이 유의한 차이가 없습니다. 심방이 다시 수축하면 튀어나가는 거니까 똑같은 위험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트 컨트롤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레이트 컨트롤은 보통 얼마나 조절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엄격하게 조절한 것과 느슨히 조절한 것 사이에 이제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110 정도로 이제 맞추면 되긴 하는데, 뭐 빈맥석 심근증이 있고 하면은 뭐 80으로 이제 맞출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트 컨트롤과 리듬 컨트롤이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라고 하면은 연구에서 둘의 예후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럼 어떤 거를 하면 좋으냐라고 자꾸 이제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레이트 컨트롤만 해도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바로 지금 동률동 전환을 해가지고 AP보로 삶을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은 레이트 컨트롤 할 필요 없이 리듬을 먼저 조절을 해가지고 바로 이제 돌려주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특히 증상이 있고 비맥성 신유증이 있다면은 바로 이제 돌려주고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 리듬 컨트롤이 이제 보통 치료보다는 복합신경 소모혈관 결과를 줄인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기는 했는데,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접합부 빈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유명한 PSVT 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인데, 일단 SVT라고 하는 것은 심실 상성 빈맥으로 동빈맥, 심방 빈맥 이런 것들이나 방식접합부 빈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실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위쪽에서 시작된 빠른 리듬을 전부 다 SVT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방실 결절 회기성 빈맥, 방실 회기빈맥, AVNRT나 AVRT 같은 경우, 이렇게 발작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PSVT라고 합니다. 근데 뭐 임상에서는 SVT라고 하면은 보통 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그렇지만 일단 정확한 개념은 PSVT와 SVT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실 결절 회기성 빈맥, 방실 결절에서 이제 신호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방실 결절은 이제 빠르지만 회복이 느린 길이 있고, 느리지만 회복이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하나는 빠르게, 하나는 느리게 가고 있어가지고 얘가 회복이 느리니까 이제 계속 서서히 침범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회기회로가 생기면서 이제 맞물리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제 회전목막처럼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슬로우 패스웨이를 내려간 전기가 패스트 패스웨이를 타고 올라가서 준비를 마친 슬로우 패스웨이와 다시 만나는 그런 이제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피파 같은 경우에는 QRS랑 겹쳐진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인공 에스파 로 이제 뒤쪽에 바로 나타나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로 앞에 가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제 심방과 심실이 거의 동시에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넥 파운딩, 캐논 A-웨이브라고 해가지고 경정맥이 두근두근 하고 뛰는 것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환자를 봤는데 이제 이게 심박수가 빠르고 이제 목정맥이 두근두근 거리고 있다. 그러면은 요건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엔 방실 회기성 빈맥입니다. 방실 회기성 빈맥인 경우에는 이제 부전도로가 있는 경우, 아까 말했듯이 방실결절이 있고 심방과 심실 사이에 길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이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반대로 돌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방실 회기성 빈맥인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원래 여기 이를 따라서 이제 탈분극이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원래 보통 심전도에서도 어떤 징후가 보입니다. 그 징후를 심실조기 흥분, 델타 웨이브라고 하는데, 앞부분이 조금 느리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QRS, 이 PR은 짧아지고 QRS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느리게 하다가 정상 정도계를 타고 나면은 쭉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되고, 요 크기는 탈분극된 심근의 양에 따라 가지고 크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요 델타파에 이제 빈맥이 같이 생긴다 하면은 WTW, 그 울프 파킨슨 화이트 증후군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방향성으로 이제 회기 빈맥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회기 빈맥, 그러니까 부전도로를 먼저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방실결절을 먼저 타고 가는 경우에는 이제 방실결절로만 이제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좁은 티파가 보입니다. 이제 델타파는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특히 역행성 피파가 조금 뒤에 생기긴 합니다. 조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니까 바로는 아니라서 조금 이전 것보다는 이제 QRP파가 뒤에 생기기는 합니다. 그리고 역방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전도로를 먼저 타고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심실을 다 이제 느리게 전도시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괴상한, 이제 빠르고 그 다음에 넓고 그 다음에 괴상한 그런 이제 빈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레귤러하고, 뭐 이레귤러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고 이상한. 그래서 일단 심실 빈맥과 이제 구별이 어렵게 된다. 이 경우가 약간 치료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와이드 QRS 빈맥으로 봤을 때는 먼저 V택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한다라는 건 미리 일단은 또 강조를 해두고 시작하겠습니다. PSVT를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은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면은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을 우선 고려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나중에 받아도 되긴 하지만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준비 시간도 걸리고 AVRT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혈압이 바닥치는 것도 아니고 멘탈도 있고 세이션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아데노신을 빠르게 투여하는 시도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을 가장 많이 쓰게 되기는 하고 그렇게 이제 약으로 하다가 안 되면은 카디오 버전까지 쳐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PSVT가 빈맥이 이렇게 있으면은 빈맥은 아무래도 이제 박출량이라든가 박동수 모두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박출량을 감소시키고 심실 과충망도 억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가는 양도 피해 양도 이제 줄어들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혈력학적으로 안정하면은 이제 베이갈 메뉴바를 써볼 수가 있는데 베이갈 메뉴바는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고 아데노신을 써보고 그러고도 반복되면은 아블레이션을 이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재소동을 한다면은 이제 동기화 일동을 한다면은 이제 PSVT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작은 줄로 이제 시작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금 높게, 그 다음에 모노페이직 하는 V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0부터 싱크로나이즈 일단 펄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서 150, 200 그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DPB라고 하면은 200줄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몇 줄 준비할까요? 라고 그냥 뭐 여쭤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PSVT가 의심되면은 바로 아데노신을 먼저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PSVT일 때 목이라 아니면은 눈을 누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배우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옛날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베이갈 매뉴버 이제 이 미주신경 자극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깅이라든지 모미팅이라든지 발사바 매뉴버 아니면 모디파이드 발사바 매뉴버 아니면 커핑, 워터 이머션, 크라티드 사이언스 마사지, 아이볼 컴프레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얼음을 찬물에 담그는 경우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디파이드 발사바 매뉴버라고 해가지고 시린지를 입에다가 12cm짜리를 입에 물고 후 하고 세게 부는 겁니다. 15초 동안 세게 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45도로 눕는 겁니다. 15초 동안 물고 45초 동안 이렇게 누워 있는다. 해가지고 성형률 한 43% 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모디파이드 발사바 매뉴버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라고는 하는데 요거는 이제 협조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권장을 하긴 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협조도 안 되고 그러면은 언스테이블하고 그러면 이걸 못 쓰겠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캐로티드 마사지나 아이볼 컴프레션을 이제 배우기는 하는데 요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옛날과는 다릅니다. 일단 경동맥도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꽤나 압박이 좀 강해야 됩니다. 아니면 충분히 이제 방시 정도가 억제가 안 되고 초심자가 일단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협착이나 이제 흡연율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에 달라붙어 있던 혈전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위로 날아가서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캐로티드 아트리에 브로이트를 듣고 확인을 하면서 이제 위험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위험성도 있고 특히 인구 압박 같은 경우에는 망막 손상의 리스크로 특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맥 유달이나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심장마비도 일으킬 수 있어가지고 제한된 임상적용으로 일단은 요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생님들이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면서 해봐라 하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권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텍스트북 매뉴버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이라서 조금 자기 고집이 많습니다. 아데노신의 사용, 요거 같은 경우에는 AVRT와 AVNRT를 이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회로만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진단적 역할로 아까 방금 말했던 심방세 조동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은 어떻게 주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IV가 팔에 있다라고 하면은 6mg을 IVS 해주고 바로 팔을 들어주고 6mg 주고 셀라인 빠르게 엄청 푸시를 한 다음에 팔을 들어준다. 회복이 안 되면은 6mg 뭐 또 사용하기도 하지만 12mg으로 증량을 해서 넣고 바로 셀라인으로 푸시해서 넣어준 다음에 또 팔을 들어준다. 그래서 심장으로 바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계속 신속히 이제 이 아데노신은 굉장히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심정맥으로 근데 투여한다면은 방실 차단에 오래 지속되는 것을 피하려고 3mg으로 낮추기도 합니다. 이제 주의점이 있긴 한데 이제 빈맥이 때는 중지를 하고 잠깐 동정지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는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아무리 봐도 무서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래 동정지가 발생할 수는 있기는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아무래도 요거는 뭐 드물게 심하게 서막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AV 블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의사에서 관찰이 꼭 필요하고 병원에 따라 의사가 주라고 하는 병원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방식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의사가 안 주고 자기가 줬다고 의사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줬다고 그거를 태움으로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아데노신의 부작용으로 기관지 경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0명이 있는 환자나 천식 환자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기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호흡 부전을 가진 환자에서 아미노피린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기관지 확장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아미노피린 약제 같은 경우는 아데노신 효과가 차단될 수 있어가지고 그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관상동맥 병력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있습니다. 혈관을 이제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원래 더 어떻게든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허혈된 쪽으로 안 가는 피를 조금이라도 더 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곳이 이제 더 확장이 되니까 그 안 가던 곳에 혈류가 덜 가게 되면서 이제 더 허혈이 심해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역방향성 AVR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부전도로로는 이제 심박수 조절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방식혈전이 아니라 부전도로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전도로로 이제 가는 이제 길이 더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PW 증후군 환자에서는 굉장히 약제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차단 약제들도 있긴 한데 베라파밀 같은 경우에는 5mg을 천천히 정맥으로, 이번에는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투여하면서 이제 보고 효과가 바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일단 혈압과 맥박저하에 주의하면서 일단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라파밀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베라파밀을 PSOVT가 생겨서 베라파밀을 주고 나면서 이제 치료 중에 사망한 사례도 뭐 들러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의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AVNRT에서 이제 전극적 도자 절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극히 드물게 이런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긴 하는데 성공률이 꽤나 높다라고 하고, 아무튼 아데노신은 빨리, 베라파민은 천천히 이제 혼동하지 말고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접합부 빈맥입니다. 접합부 빈맥은 왜 접합부가 대신 뛰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심전도지에서 이제 자주 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소성 접합부 리듬, Accelerated Radio Junctional Rhythm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셔널 리듬인데 가속성 뭔 뜻이지? 정셔널 리듬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에서 60회였는데 60에서 100회로 이제 속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가속성 접합부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APB라서 피크파가 안 보이는 건데 이거 때문에 가속성 접합부 리듬이라고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가속성 접합부 리듬이라고 하면은 보통 자동 증가 때문입니다. 뭐 때문인지 일단 원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정셔널 타키카디아의 원인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비슷하고, 대개 이렇게 방식혈전의 전도능이 감소하면서 히스타바의 자궁이 증가하면서 디곡신 중독 가능성 또 나오죠. 이제 디곡신 중독 가능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이를 인지를 못하고 또 디곡신을 추가로 처방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더 악화가 되겠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피파가 이제 안 들어가고 방식결절로 이제 쭉쭉 안 들어가고 전동의 감성에서, 그러니까 근데 밑에는 이제 자궁이 증가해서 정셔널 리듬이 이제 빠르게 이제 다다다다 치고 올라오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원인을 교정한다, 아니면 불안정하면 카디오 버전을 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증상이 지속적이거나 뭐 심하면은 뭐 베타 차단제나 칼슘 차단제 정도 고려해 줄 수 있다. 또 이제 디옥신 톡시티, 아까 방실 차단을 이제 동반한 이제 선미방 빈맥과 함께 또 디옥신의 톡시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심실 빈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불안정한 혈액학적 상태를 일으키는 위험한 심장 리듬이죠. 속도에 따라서 심실 아예 무수축부터 그 다음에 심실 이탈 박동, 이탈 리듬, 그 다음에 가속성 심실 고요 리듬, 아니면은 심실 빈맥부터 심실 세동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세포간 전파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QRS가 넓고 조화로운 이런 수축은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 기계적인 수축이 결함이 되기 때문에 심박 출량도 저항되고 심방 박동이 심방 만동이 없으니까 혈역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지금 심실빈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심실고유리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아무래도 심실박동기가 이제 수축을 안 하기 때문에 율동의 상실이 되는 거에 대한 마지막 율동선으로 지금 이제 띄워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물은 조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가속성 고유리듬 같은 경우는 재관류 후에 부정맥으로 특히 자주 나타나긴 하는데 명백한 혈역학적 이상이 없다면은 굳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심방 세동이나 방실 결절 전도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도 흔히 발생하면서 또 디지탈리스 중독의 흔한 소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실빈맥과 이탈율동은 구분해서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심실빈맥 일단 구분부터 하면은 뭐 언스테이블하거나 30초 이상 넘어가면 노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를 굳이 너무 어려운 타겟처럼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결국 이제 지속성이냐 비지속성이냐, 선스테이블 V택이냐 아니면 서스테인드 V택이냐를 이제 구별하는 건데, 이거는 30초 이상 지속되거나 혈력학적으로 이제 바로 즉각적인 종료가 필요한 경우를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노티를 달라는 거지, 뭐 그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일단 좀 지켜보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형이고 다형이고 뭐 특발성이고 2차성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심실빈맥 환자에서는 일단은 항상 주의는 할 것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넓으면 V택이라고 한다 라고는 했는데, 일단 V택으로 간주는 합니다. 아까 심실상성 빈맥에서도 편의전도가 일어나면은 와이드 QRS를 만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V택으로 간주한다 라고 이제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편의전도가 아니니까 편의전도를 아까 배웠다고 그거를 의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지식의 늪에 빠지지 말고 일단 간주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실빈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QRS 폭도 넓고, 그 다음에 QRS 폭이 넓는데 이제 피파가 이제 자꾸 침범을 하려고 이제 자꾸 내려오려고 합니다. 내려오려고 하다가 중간에 조금 내려와서 일부는 심방이, 일부는 심실에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심실을 탈분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둘이 합쳐진 융합박동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가끔 가다가 V택 사이에 뜬금없이 끼어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캡처 비트 포획박동이라고 합니다. 퓨전과 캡처, 이 V택에서 굉장히 이제 특징적인 거고, 특히 AV 디소시에이션이라고 이렇게 QRS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상한 피파같이 생긴 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심방은 뛰고 있는데 심실이랑 따로 뛰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나타나는 AV 디소시에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12유도 전체로 보면은 이제 흉부주도 전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네거티브하게 혹은 포지티브하게 이렇게 내려가 있을 거다 올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컨커던스라고 합니다. 컨커던스라고 하고, 포지티브 컨커던스가 있고 네거티브 컨커던스가 있는데, 보통 네거티브 컨커던스가 이제 V택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뭐 그 다음에 너무 좀 빨라가지고 심방 조동 이렇게 생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V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그래도 편의전도라면은 앞에 피파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앞부분은 정상박동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다가 뒷부분만 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빠르게 가기 때문이죠. 처음엔 빠르게 가다가 각 차단으로 이제 뒤에는 이제 느리게 가니까, 항상 일단은 혈력학적 상태로는 판단하기 힘들고 항상 응급으로 간주해야 되는 게 일단 V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형 심실빈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토스라드, 홀스tuk은 톨사데빵, 톨사드 포인트, 뭐
요거는 이제 염전성 심시빈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위로 올라간, 이렇게 QR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12박동에서 뭐 이렇게 이내 다시 밑으로 뾰족한 게 내려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이면서 박동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걸 염전성 심실빈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곡신 독성에서 많이 보이는 bilateral VTAC, 이제 칼슘 과부하로 해가지고 다른 방향의 심실 활성화가 번갈아 나타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실빈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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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제 양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단은 디곡신의 높고, 그 다음에 디옥신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꼭 저칼륨혈증인 이제 환자에서 이런 심박동을 직접 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옥신은 방실 결절을 지연시키지만 아무래도 칼슘을 과부하시키기 때문에 빈맥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옥신은 다양한 부정맥을 만들죠. 심실빈맥, 그래서 이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진입 기전이 있고 조기 후탈분국이 있고 지연 후탈분국이 있고 자연우동 향상이 있는데, 일단 재진입인 경우에는 어브레이션을 하거나 회로를 차단한다. 자동 향상인 경우에는 원인을 교정한다. 조기 후탈분국인 경우에는 보통 TDP 때문에 마그네슘을 하거나 페이싱을 걸어가지고 빠르게 해볼 수 있다. 보통 페이싱을 건다는 거는 이제 ICD, 페이스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IC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IC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VTAC이 생기면은 이제 셔크를 저기 보기 전에 빠르게 이제 조율을 해가지고 얘를 멈춰보게 하는 그런 안티타키카디아 페이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페이싱을 걸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 후탈분국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원인들을 이제 교정한다거나 약제를 써보건다 할 수가 있고, 일단 언스텝을 하면은 디흑을 쳐야 됩니다. 디흑을 쳐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박동이 없는 경우에 디핍을 치는 거겠죠. 박동이 있으면은 박동이 있으면은 또 다르고요. 아무튼 일단 디곡신 독성에서는 또 일렉트릭 샥에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긴 한다라는 거는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니즘이면은 회로를 끊는다. 아미오다로를 써볼 수도 있고, 프로카나마이드 아브레이션 여러 가지 써볼 수 있고, 그 다음에 EAD라고 하면은 재분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준다거나 페이싱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 이소프로테놀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DAD 같은 경우에는 약제를 써가지고 이제 카테콜라민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안정화를 시킨다거나, 리도카인을 써가지고 이제 빈맥을 좀 막아보려고 해본다거나, 전해질 교정을 한다거나, 베라파민 민감성면 베라파민을 투여한다거나, 자동냉면 원인 교정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치료를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데노신은 뭐 감별 목적으로 고려는 가능합니다. 하나 일단 오해를 짚고 가자면은, TDP는 일단은 빈맥 발생 이전에 원래 심박수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느린 심박수였죠. 서맥이었습니다. 서맥에서 QT 연장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디스퍼션이 이제 재분국 분산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빈맥이 생긴 거라서, 이거는 서맥에서 생긴 빈맥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서맥에서 생긴 빈맥입니다. 서맥.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심박수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걸로 부정맥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맥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심실세동입니다. 심실세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사망 원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위험한 거죠. 치료는 간단합니다. 결국 CPR을 치고 DPP 치고 그 다음에 가역적인 원인들을 이제 교정해준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샥을 치고 계속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일렉트리컬 스톰이라고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3회 이상으로 VTAC, VPIP이 발생하는 상태인데, 이제 지속적으로
반대로 이제 카티콜라민 서지가 있고 일렉트리컬 인스테이블리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것 때문에 계속 제대성을 치고 CPR 치고 제대성 치고 CPR 치고 이것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감신경을 조금 카테콜라민 서지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럼 교감신경을 조금 차단시켜 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오다론 베타블로커라든지 원인 같은 것들을 교정하고 세데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교감신경을 좀 차단시켜주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일렉트리컬 스톰이 일어날 때는 계속 제대성과 CPR만 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더 이제 다른 치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정지입니다. 심정지는 일단 ACLS나 BLS를 일단 진행을 해야겠죠. 이거는 배운 대로 이제 무맥성 심심인맥이면은 심실세동이면 재소동을 하고, 무맥성 전기활동 PEA라든지 심정지면은 그대로 계속 CPR을 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나중에 ACLS를 공부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임종 리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무수축이 아니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상한 파형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기 심장 전기 활동이긴 한데 가끔씩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아주 넓고 이상한 모양으로 이제 제대로 된 전기 활동은 제대로 된 수축 활동은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ACLS에서 합시다. 그 다음에는 섬액성 부정맥입니다. 섬액성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동기능 부전이 있고, 심방 또는 심실로 전도되지 못하는 방실 전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또는 전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뇌 허혈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응급치료의 대상은 이러한 상태가 있다면 응급치료의 대상이 되고, 치료는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아트로핀을 이제 주사한다. 이제 3에서 5분간 간격으로 최대 용량 3ml 도달할 때까지 일단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패드 부착 후에 그 다음에 경비적 심장 조율을 일단 실시할 수도 있고, 도파민, 에피네프린, 이소프로테놀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임시박동기에서 영국심박동기까지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TCP는 아무래도 패드 붙이고 하는 거니까 아플 수 있겠죠. 세데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에 의해서 이제 심전도가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페이징 스파이크만 보고 심장이 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맥박이 잘 뛰고 있는가를 같이 확인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결국 심박수 증가 효과도 있긴 하지만 주 효과는 이제 혈관 수축입니다. 해서 이제 압력을 높인다고 해서 혈류 부족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심박수 증가 효과가 있으니까 어떤 환자에서는 심박수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는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굳이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달기 싫어가지고 그냥 노르에피네프린을 올려달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2도 2형 AV 블락, 3도 AV 블락 아니면은 베이가 이너베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히스퍼긴제 아래 전도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0.5mg 이하에서 일단 파라독시컬한 브라디카디아가 일단 발생하기 가능한데, 일단 되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0.5mg 이하, 그러니까 한 앰플보다 안 되게 준다면은 혹시라도 섬액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이거는 주의를 이제 생각을 한다. 왜 섬액이 더 심해졌지? 라고 하면 혹시 파라독시컬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트로피는 아무래도 동공을 이제 확장시키기 때문에 녹내장에서는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추를 비추면 이제 다시 줄어들긴 하는데 둔해질 수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농약 중독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트로피는 CIV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춰도 줄어들지 않으면 약효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은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정말로 뇌 브레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섬액을 동기능 부정과 방실 차단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동기능 부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대기 전기 생성이 이제 안 되거나 아니면 퍼져나가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고, 동섬액, 그 다음에 동정지, 그 다음에 퍼져나가지 못하는 동방 차단이 있습니다. 동섬액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린 거죠. 아무래도 속도가 느린 경우에 저체온이 특히나 이제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보통 따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뜻하게 워머기를 돌려가지고 저체온을 조금 회복시키면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정지나 동방 차단은 약간 비슷비슷한데, 얘는 그냥 갑자기 멈추는 거, 얘는 나가지 않으니까 멈췄다가 피파가 다시 생기는 것, 그러니까 PP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것, PP 간격이 유지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치료는 비슷합니다. 밑박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고 이제 섬액으로 인한 증상이 있다면은 일단 인공심막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동방차단이나 동중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었다가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했었다가 쭉 있다가 PJC가 나왔다가 쭉 멈췄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게 PJC를 보고 이게 박동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탈박동이 나타난 겁니다. 이탈박동이 나타난 거지 동일동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이 동정지의 시간은 이 PJC를 빼고 이만큼이 지금 동정지의 시간인 겁니다. 그 다음엔 동기능 부전 증후군입니다. 동기능 부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결절이 이제 주된 심박 조절 기능을 못하는 경우, 섬액도 생기고 포즈도 생기고 이제 다양한 빈맥들도 생기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AF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맥성 부족력 때문에 이제 항문정맥시를 주다간 이제 또 섬액이 생겨가지고 SA도 더 억제되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거의 가장 주된 대표적인 형태가 빈맥 섬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P RVR인데 갑자기 퍼즈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섬액을 심박동기로 커버하면서 이제 항부정맥제를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조금 이제 까다로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자꾸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빈맥을 이제 전극도자술로 치료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섬액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은 섬액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결국에는 심박동기를 달아야 된다던가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조금 치료가 좀 까다롭긴 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노인 환자가 APB 있는데 갑자기 실신했다면은 빠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빈맥섬액 근육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실전도 차단입니다. 방실전도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심방 자극이 심실로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발씩 빠지거나 아니면 좀 느려지는 것들, 1도는 느려지는 것, 2도는 이제 하나씩 빠지는 것, 서서히 길어지다가 빠지는 것, 얘는 방실결절이 조금 지친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1도 방실 차단과 이제 모비츠 1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인페리어 MI 하벽 심근경색에서 이제 보일 수 있게 되는데, 보통 RCA의 문제입니다. 아트로핀에 반응할 수도 있고 회복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비츠 2형, 이 경우에는 히스퍼킨제 섬유액의 문제가 가능성입니다. 얘는 all or none 이제 실무율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끊깁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하트 블럭으로 이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위험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전벽 MI, 그러니까 LAD 광범위의 허혈과 광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각 차단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각 차단. 그래서 아트로핀의 이제 반응도도 낮고, 예후도 나쁩니다.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실결절에 작용했었으니까요. 그리고 3도 방실 차단이라면 그냥 완전히 제멋대로 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파같이 봉우리가 이제 많은데 QRS가 적다, PR 간격이 정해진 게 없다 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피파, QRS파 뭐 이렇게 내고
핍한지 팁한지 모르겠고, 핍하고, 핍하고, 그 다음에 팁하 위에 핍하고, 뭐,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핍하고, 이러면은, 이제, 뭐, 지멋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은, 삼도 장시차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싱을 준비하죠. 그래서 율동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분석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간단한 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적인 인상과 히스토리를 생각을 하고 심박수를 먼저 보고 규칙성을 보고 모양과 규칙성을 보고 피파를 확인하고 피파 QRS 확인을 확인한다. 섬액인 경우에는 피파와 QRS가 연결되어 있는지 박동이 빠지는지 박동이 QRS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고 가끔 가다가 AV 입술을 보여야 있고 플스 그 다음에 빈맥 같은 경우에는 좁은지 아니면 넓은지 그리고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는데 좁고 규칙적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PSVT나 심방조동이나 그 다음에 심방 빈맥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아데노신을 먼저 줘도 무방합니다. 아데노신을 줘서 이제 멈출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잘 안 멈추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진단해 볼 수도 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이드 QRS인데 레귤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단 VTEC으로 간주합니다. 레귤러 하면서 와이드다 하면 레귤러로 이제 VTEC으로 간주합니다. 이레귤러한데 네로우한 QRS다. 거의 APV로 생각합니다. MAT도 있긴 한데 잘 구별하기 힘들고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APV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으면서 이레귤러한 경우 이거는 거의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여유가 되면 생각하면 됩니다. WPW 증후군에 APB 있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APB 아무래도 이레귤러한데 그 다음에 WPW가 있으면은 그만큼 계속 침실에 탈모된 양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제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모양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액은 그냥 느린지 박동이 빠지는지로 확인을 하고 빈맥은 우선 넓으면 VTEC, 좁으면은 RI 간격을 확인해서 PSVT처럼 아데노신을 주거나 아니면은 일단 APV로 생각을 해보거나 두 가지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맥 구간편까지 끝냈습니다.